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2일 최병우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신현수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이 조금 전에 그 청와대의 발표에 따르면 사의를 사실상 철회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본인의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한테 일임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국정을 수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짐했다는 게 청와대의 발표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급반전이죠. 제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지난 토요일에 문자 메시지를 지인들한테 해서 뭐 더 이상 박범계 만날 일도 없고 뭐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게 다 오보였느냐? 그 한겨레 신문에서 그런 걸 썼던데요. 오보였느냐? 그리고 한겨레 신문의 사설이 결국은 그 사표를 받는 게 정도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소위 강성 그 친문 세력들의 그 어떤 시각, 이걸 대변했는데, 근데 갑자기 나와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 사의 철회가, 자, 이게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된 사의 철회일 것이냐, 아니면 일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의 철회가 이번 이국면을 넘기고 나서 검토해보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출근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문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시점은 나의 레임덕 문제, 레임덕이란 표현 안 했겠지만 레임덕 문제하고 직결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에 과연 지금 신현수 신수석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일으켜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거치는 나한테 맡기고 열심히 일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일단 이 국면을 넘기고, 그리고 나서 적절한 시점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3월이 되든 이제 4월 7일 보궐선거 이후가 되든 그 시점에 내가 그 신수석의 거취를 결정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혹시 얘기를 한 것 아닌가 하는 게 저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사의를 완벽하게 철회한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그건 나중에 좀 한번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철회하고 내일부터 이제 근무를 하고, 당장 오늘 오후에 지금 뭐 그 수석 보좌관 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리고 있고, 그 다음에 검찰 인사위원회가 곧 열리고 중간간부급 인사, 이것도 이제 결국 신현수 패싱 상태에서 처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뭐 조남관 대검 차장이, 자, 검찰에 대해서 핀셋 인사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돼 있던데, 조남관 대검차장도 원래는 추미애 라인으로 그 분류가 됐었습니다만은, 지난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그 직무정지 사태 이후, 그리고 징계 사태 이후에 조남관 대검차장은 약간 뭐 중간 정도의, 그러니까 검사 전체의 여론 뭐 이런 걸 의식한 쪽으로, 그렇게 돼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 검사의 어떤 기준 정도, 기준점 정도로 되돌아간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범계 장관이 뭐 이 부분에 관해서 조남관 대검차장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본인이 하려고 했던 핀셋 인사를 거둘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런 가능성은 있죠. 신현수 수석에 대한 설득을 문 대통령이 일단 했으니까, 저는 일단이라는 표현을 붙이고 싶은데, 일단 했으니까, 자, 그러면 그 정도를 감안해서 뭐 핀셋 인사를 예를 들어서 뭐 5명을 할 것을 뭐 4명 정도로 줄였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과 신현수 민정수석의 체면을 살릴 정도의 그 어떤 조절, 뭐 이거는 충분히 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제 결과를 나와봐야 알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 신현수 패싱 인사의 기조가 바뀐 것은 없을 것이다, 이런 건데, 제가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자, 신현수 사태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지지율, 이게 어떤 상관관계를 갖느냐, 저는 사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신현수 사태가 일이 계속 꼬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선 지지율이 급등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사회여론연구소라고, 왜 KSOI, 여기서 이제 정기적으로 매달 조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19일, 20일 조사를 했더군요. 여기서 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여전히 27.2%, 이거는 한 달 전에 비해서 1%포인트 오른 겁니다. 주로 어디가 강세냐면 연령별 뭐 지역별로 고르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그 지지율이 앞서 있는데, 특히
특히 40대에서는 33.6%로 압도적으로 다른 후보들을 눌렀다. 다른 그 응답 대상자들, 다른 대권 후보, 잠재적인 대권 후보들을 눌렀다. 이런 것이고요. 지역별로 본다면 서울, 경기, 인천, 충청, 호남 이런 데에서 이재명 지사 다 1등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승부처에서 영남을 빼고 주요 승부처에서는 다 이재명 지사가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런 뭐 이건 오차범위 바뀝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요. 이번 조사에서 19.8%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높지?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한 달 전에 비해서 5.2%포인트가 오른 겁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는 27%로 1위.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보면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서 1위. 그 다음에 강원, 제주에서 1위.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과 윤석열을 볼 때 이재명은 전형적으로 그 지금 현재 여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계열, 민주당 지지층이 우세한 곳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 압도적 1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지금 현재 야당, 국민의힘 우세 지역인 영남 중심의 이런 곳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윤석열은 여권, 야권 이런 식으로 지금 완벽하게 지지층이 분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3등으로는 이낙연 대표가 14.8, 그 다음에 홍준표 전 의원이, 현 의원이죠. 홍준표 의원이 7.5, 그 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이 4.2, 정세균 국무총리가 4.2,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이제 그 여론조사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현수 사태와 같이 여권이 꼬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급등한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윤 총장의 지지율은 이게 자체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적 이익, 반사체다. 이런 성격이 지금 적어도 절반 이상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권이 뭔가 불리한 악재가 생기니까 윤 총장의 지지율은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1월 말쯤에는 사실은 추미애 장관과 박범계 장관, 추미애 전 장관과 박범계 장관 사이에 교체기였습니다. 교체기였다 보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자기 이제 뭐 내일 모레면 그만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을 벌일 뭐 그런 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전 장관의 윤석열 핍박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 발광체가 발광을 안 하니까, 빛을 발하지 않으니까 반사체는 당연히 반사할 빛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게 이제 반사체적인 성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KSOI의 1월달 조사에서는 많이 떨어졌고, 근데 이번에 신현수 사태 또는 여권에서 왜 중대범죄수사청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다시 그 다음에 2월 7일날 박범계 장관이 검사장 인사를 소폭으로 했죠. 근데 이 소폭으로 한 것이 결국은 신현수 패싱, 윤석열 패싱을 가져왔다. 이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는 이런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5.2%포인트가 올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가, 물론 그 갤럽이 조사하느냐 또는 한국 KSOI가 조사하느냐 리얼미터가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체적인 기조하고 큰 흐름은 맞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궁금하신 대목이 있을 겁니다. 자, 윤석열 오늘 22일이죠. 앞으로 딱 5달 뒤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총장에서 물러납니다. 7월 24일이 임기거든요. 자, 그러면 5달 남았습니다. 이 5달 동안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달 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싸고 벌어질 일,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거에 따라서 윤 총장의 지지율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윤 총장의 지지율이 지금 현재의 상황만 가지고 보면 한 10% 남짓 정도의 지지율은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자, 이 지지율이 20%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 이 점은 이제 거기에 플러스 알파, 소위 그러니까 발광체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해야 되는 게 이제
10% 남짓 플러스 알파거든요. 그런데 이 알파가 여권이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을 느슨하게 가져가면 이 알파가 줄어드는 것이고, 강하게 가져가면 이 알파의 몫이 커지는 겁니다. 지금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죠. 앞으로 남은 것, 우선 오늘이나 내일쯤에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할 텐데, 여기서 핀셋 인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느냐, 저는 꽤 이루어질 거로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이것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에다가는 그런 핀셋 인사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뭐 이거는 대부분 무시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플러스 알파가 커질 요인이 생기죠. 그렇게 생기고요. 그러니까 검찰 인사에 윤석열 패싱이 또 생긴 겁니다. 이제 그렇게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외에 원전 수사 있죠?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구속영장, 저는 뭐 다시 한번 청구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청구하고 또 기각이 될 경우에는 불구속 기소로라도 넘길 가능성이 있는데, 그 영장 청구에서 또 청와대는 아마도 굉장히 뭐 문재인 대통령이 또 경로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거는 윤 총장한테 플러스 알파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최희봉, 현재 가스공사 사장이죠. 이 사람도 곧 소환조사해서 아마 사법처리를 받을 겁니다. 이 사람도 영장 청구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영장 청구할 때 또 한 번 윤석열 검찰총장과 현 정부 사이에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죠. 아주 높죠, 이건. 생길 가능성이. 그러면 여기에서 또 플러스 알파의 요인이 생길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을 지금 여권의 강경파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중수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가 현재 분명하지 않은데, 신현수 민정수석은 이 중수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사가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부정적이겠죠. 왜냐면 여권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소할 권한만 남겨놓자, 이런 얘기인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수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수사권을 빼앗자, 수사 못하게 하자. 왜? 여권 사람들이 수사를 받아야 될 일이 많으니까. 이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현재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밝히지 않을 것이냐. 만약 이것이 국회 내에서 가시화된다. 지금은 여권 내 일부 강경파들, 뭐 이 사람들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 4.0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에다 힘을 실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관해서 이게 왜 잘못돼 있다 하는 걸 윤 총장이 하면 다시 또 여권과 갈등이 재발할 것입니다. 이것도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율의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여권이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도 지금 5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는데, 윤 총장 임기 말 요거를 잘 관리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윤 총장의 지지율이 플러스 알파가 붙어서 자꾸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말 쥐었다 폈다, 그건 결국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을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정도의 고도의 전략을 쓴다면 윤 총장 지지율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그러나 그거는 어차피 언론들이 다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볼 텐데, 자, 그렇게 된다면 윤 총장 지지율은 떨어질 텐데, 그게 공개가 안 되겠습니까? 결국은 검찰총장과 그 주변을 둘러싼 여권의 압박은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은 공개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앞으로 남은 5개월 동안, 그리고 또 아마 5월쯤 가면 이제 포스트 윤석열 체제를 구상을 할 겁니다. 구상을 했을 때 그 포스트 윤석열이 이성윤이냐 또는 다른 사람이냐에 따라서 윤 총장 지지율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5월달부터는 포스트 윤석열. 그러면 지금 몇 달 내로 중수청 문제, 그 다음에 원전 수사 이제 마무리됐겠죠. 그 다음에 포스트 윤석열. 이렇게 되면 윤 총장의 지지율은 지금 현재의 이제 하락했다 반등 국면이었죠. 그럼 이것이 이제 원전 수사로 어느 정도 또 이제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은
중수청은 이제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실을 경우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글쎄 뭐 크게 떨어질 일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같이 지켜봐가면서 윤 총장 임기에 남은 5개월 이거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변수가 되는 이런 5개월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